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최고위 지배층의 온전한 목곽 묘가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당시 사회상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튠베리처럼 경남의 청소년들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학교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제안하는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아파트 건널목을 가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려 초등학생을 구해 화제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최고위 지배층의 온전한 목곽 묘가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도굴 흔적도 없어서 가야시대 지배층의 유물들이 상당수 출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최근 새롭게 발굴된 목곽묘입니다. 땅을 파고 나무판을 덧대 공간을 만든 덧널 무덤으로 4세기 초반 금관가야 시대의 최고위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무덤 내부를 덮은 나무 뚜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금까지 조사된 가야시대 목곽묘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로 발굴되면서 금관가야 목곽묘 구조를 밝힐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조합이라든지 세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야사를 복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슬 목걸이와 덩이쇠, 머리 둥근 칼 등 가야시대 지배층의 유물도 잇따라 출토되고 있어서 가야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큽니다. 도굴 흔적이 전혀 없어서 당시 지배계층의 유물들이 상당수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함께 발굴된 또 다른 목곽묘는 대성동 고분군 최초의 왕묘로 평가받는 29호분과 비슷한 시기의 무덤이어서 가야 형성기의 사회상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야 문화의 태동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야 시대 지배 계층의 온전한 무덤이 발견된 만큼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전문가 학술 자문회의 등을 거쳐 추가 발굴과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농산물 생산 과정을 소개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청군 신안면에서 마와 우엉, 도라지 등을 재배하는 김윤숙 씨. 농작물을 키우고 선별 포장해 택배로 보내면서 틈틈이 생산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올립니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 알려주고 댓글 등 SNS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쇼핑몰만 있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실시간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SNS든 어떤 마케팅 채널이든. 산청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은 산현청 쇼핑몰과 카카오 스토리 채널의 산청군 직거래 장터로 개설 3년 만에 누적 매출이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산청군은 생산농가와 소비자 사이에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신뢰 형성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시스템 운영과 판매 대금 정산, 소비자 콜센터 상담을 담당하고 농가는 홍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기술력도 향상되고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아마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지난 2008년 도내 최초로 고성군이 직영으로 개설한 온라인 공룡나라 쇼핑몰은 지금까지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좋은 제품을 직거래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칼바람이 쌩쌩 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공기가 쌀쌀한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진주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눈이 날리거나 내린 곳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더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더 오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9도, 창녕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인 툰베리처럼 경남의 학생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뜻을 함께하겠다며 학교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비상선언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감명과 자극을 줬습니다.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이에 영감을 받은 경남의 청소년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손팻말 시위까지 펼치며 절박함을 알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경남교육청이 이런 요구를 받아 학교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제안하는 비상선언을 냈습니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학교 환경교육법 법제화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의 틀과 교육 과정의 변화가 없으면 그 한계는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협업하여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청와대가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도록 하고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환경교육의 정책을 발표하도록 이끄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에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승용차를 들어올리며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빨간불인데도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학생을 들이받고 5m 정도를 더 간 뒤 멈춰섭니다. 뒤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남성이 달려가 차량 밑에 깔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려 학생을 끌어냅니다. 50대 A씨가 몰던 차량에 10살 초등학생이 치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지 혼자는 뭐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들고 꺼내고 뭐 그랬지. 애가 들고 있더라고요. 옷도 벗어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도. 차에 치인 초등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아찔했던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10곳의 공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공천의 윤곽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정가 소식 윤주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신청이 없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창원 성산 후보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같은 노동계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맞붙게 돼 노동계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 여당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할지, 지난해 보궐선거처럼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할지가 창원 성산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창원 성산을 포함한 경남 6개 지역구에 대한 막바지 공천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파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한 자유한국당은 오늘과 내일 부산 경남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통합에 따른 추가 후보 공모와 면접도 해야 해 일러야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에 1차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면접이 마무리되는 대로 홍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최종 출마지 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경남 5곳의 후보 심사가 마무리된 정의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 발굴 작업에 나섭니다. 출마가 정해진 지역은 창원 성산을 비롯해 마산 해원과 진해, 김해을, 양산을 지역구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경남 7, 8곳의 후보를 내려고 했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민주당이 양산을에 이어 양산 갑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자 기존 예비 후보들이 당에 재심 신청을 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심경숙, 김성훈 예비 후보는 어제 양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시간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탈락시키는 건 당헌과 당규에 맞지 않는다며 낙하산 공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대학과 시군 보건소 간 한 라인을 구축해 유학생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14일간 임시 격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등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200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2012년 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3분기 0.99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19,570명으로 해마다 10%씩 가파르게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소멸 위험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0년 이통장연합회 진주시지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성과 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남해 문화사랑회 제16대 회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남해 공용터미널 뷔페청에서 진행됩니다.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사천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엽니다. 산청 한방 항노화 포럼이 오늘 오후 4시 동의보감촌 주재관에서 개최됩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집행 대상액 1조 4천억 원 가운데 1조 95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신속 집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선급금 집행 활성화와 계약 관련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 스마트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피랑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실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 상품 시세와 수산물 경매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방식의 아파트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사천시가 상담 창구인 지역주택조합 안내실을 운영합니다. 사천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계획 지연으로 민원이 제기돼 문제 발생 사례와 대처 방안 상담을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안내실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특산품인 유자청이 중국과 호주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남해군 고현면의 유자청 제조업체는 어제 중국에 38톤, 호주에 8톤 등 유자청 46톤의 수출 선적식을 가진 데 이어 올해 모두 400톤의 유자청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 의령지회는 의령군 농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의 브랜드를 등록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형호 전 군수와 이선두 현 군수의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 두 군수 시절 의령군이 발주한 수의계약과 이 군수가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함양군이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실, 종합자료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함양도서관은 지난 1991년 개관 이후 지난 2017년 시설을 개설했지만 공간 부족과 소음 등으로 그동안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설정된 방역대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3일 김해 화포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도정혁신 선도과제를 발굴 선정해 풀어가는 도정혁신 선도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정혁신 선도팀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부서 협업을 통해 도민 삶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선도하고 모든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초 학교별로 시작되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새학년 맞이 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도내 모든 학교는 학교와 학급 교육 과정을 만들고 부서별 업무 계획과 수업 혁신 연수를 비롯해 3월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마다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24일부터 시내버스 중고생 통학 노선을 신설해 시범 운행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10번과 20번 2개 노선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주거 분포를 고려해 정했으며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대에 집중 운행하고 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